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 왜 살아야 되지라는 의문이 너무 강하게 찾아왔었고, 나름대로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으로서 철학이란 분야를 접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제 삶이랑 너무 맞닿아 있는 거라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그때를 계기로 항상 제가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좀 마음이 잘 안 잡히거나 그러면은 바로 마음챙김 명상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훈쌤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철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하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철학 전문 채널입니다. 춘코의 철학이라는 채널인데, 채널을 운영하시는 춘코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열혈 구독자예요, 춘코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철학이라는 주제로 지금 구독자가 30만 명한테 철학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매일 올리시면 수만 명이 하루에 구독을 한단 말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제를 가져오셔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 현 시대의 문제라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전에 학문적 철학이 아니라 현실적 철학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민망하네요. 너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춘코의 철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책도 열심히 활발히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철학을 공부하는 춘코 이충영입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베를린 유학도 다녀오셨죠? 네네.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 왜 살아야 되지라는 의문이 너무 강하게 찾아왔었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으로서 철학이란 분야를 접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제 삶이랑 너무 맞닿아 있는 거라고 느꼈었거든요. 학생들의 어떤 집중도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되게 차갑고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심지어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조차도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전 되게 아쉬웠어서, 내가 조금 더 삶에서 느끼는 것들 위주로 이 철학 지식을 이야기해보자 라는 의도로 철학 채널을 시작을 했고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당장 내 삶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도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삶에서 큰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철학이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큰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저희 구독자 같은 경우에 건강 채널이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또 삶에서 등장하는 어떤 시련,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시각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되게 학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어쩌면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출현하기 굉장히 초창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는 계속 시대마다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대적 환경에 어떨 때는 영향을 받아서, 어떨 때는 앞서서 무언가 생각을 제시하고, 또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제시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철학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시각에 갇히지 않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오히려 결론을 안 내려주니까, 이 생각도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옳지 않고 이 생각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면 결국 생각도 저는 습관이고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몸처럼 근육처럼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생각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그래도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하는구나, 1년 전보다는 앞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제 생각에 철학의 한 가지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인간의 면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또 심리적인 고통들이 지금 시점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왜 내 주변에 이런 나쁜 사람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쁜 환경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그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생각의 오랜 역사를 보면 인간이라는 게 과거에도 이랬구나, 2000년 전에도 이랬구나 라는 거를 많은 부분에서 보면서 조금은 더 한 발짝 떨어뜨려 놓고 지금 나의 상황, 우리 사회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의 여유로부터 일단 조금의
회복이라든지 더 창조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공간이 마련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도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웠구나. 나의 문제를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 객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맞나요? 네네.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도 똑같이 플라톤의 대화 표현들을 보면 결국에는 대다수 사람들은 돈을 제일 좋아하고 어떤 욕망,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요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2000년 전에도 저런 주장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 사회만 문제인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 여유롭게 생각하게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철학을 우리가 꾸준히 연마하고 수련을 했을 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수련으로 좀 받아들여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걸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 읽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 삶에서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철학을 계속 정말 진심으로 한다면 인격이 함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책만 읽었고 그냥 글쓰기만 했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글쓰기만 했냐,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보고 또 이 세상이랑도 연관지어서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이 포함이 돼 있었냐에 의해서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철학만 공부했냐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는 와중에 다른 삶에서의 경험도 풍부하게 가져갔냐도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만 하다 보면 거기에만 매몰되고 철학자들만 쓰는 언어를 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대화가 안 통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경험도 좀 많이 쌓으면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철학을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다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시니까 그럴 때 거기에 철학 공부가 한 스푼 더해졌을 때는 저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철학적인 공부의 여정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했었던 전환점이 마음 챙김 명상을 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엄청 우연히 철학과 수업에서 가서 직접 수행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께서 강사로 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불교 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그분은 매 수업이 끝나실 때 명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꾸준히 하면서 공부만 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었던 내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몸으로서 존재하고 나는 하나의 생명이고 이 자연에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사실은 철학 공부만 하다 보면 내가 이성적인 존재고 나는 생각하는 존재고 그런 생각을 더 막 강화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계기로 항상 제가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저는 몸이고 거기다 저의 생각과 철학적인 여정이 더해진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서 지금도 저는 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좀 마음이 잘 안 잡히거나 그러면은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철학 공부를 우리 삶과 더 맞닿게 만드는 과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스스로 몸을 관찰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명상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명상을 하시고 그 명상이 어떤 도움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대단한 명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호흡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존재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지금 여기 내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은 마음의 짐들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한 관점에 갇히게 된다거나 그런 게 저는 항상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더 잘난 사람이고 싶고 내가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급박하다라고 무언가를 느낄 때 이걸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명확해 보이는 해결책에 딱 빠지면서 그쪽으로만 확 가버리는 외골수 같이 돼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잠시라도 여유를 느껴보는 과정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잖아요. 내 주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책을 읽었을 때 혹은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나랑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내가 낯설게 느끼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이 옳다까지 확장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옳고 그름은 애초에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믿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내 눈앞에 이런 손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애초에 기준 자체를 여기에 놓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진실이 아닐 수 있으면 사실은 내 주변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믿는 모든 것들도 다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고, 근데 그저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내가 잠정적으로 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게 절대 진실은 아니라 생각해요. 각자 다들 지지하는 견해는 있겠지만, 근데 그 지지하는 견해가 그냥 내 관점에서 내 삶에서 내가 잠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견해일 뿐, 그게 꼭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된다거나 모든 견해보다 더 우월한 절대 진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학창 시절에 난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런 걸 하면서 철학 쪽에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답변들 중에, 견해들 중에 제일 이해하기도 쉽고 도움이 되는 견해 중 하나가 까뮈의 견해라고 생각해요. 까뮈는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아무리 찾아봐도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죽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냥 이 아무 이유도 없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고 전환도 저는 꽤 강력한 것 같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할 때는 마치 내 존재가 사라져야 마땅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근데 사실 그게 마땅한 건 아니다. 그것 또한 그럴 근거는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조금 더 딱 중간에서 생각하면서 더 내 입장을 여유롭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잠 잘 주무세요? 아니요. 항상 과민한 것 같아요. 좀 예민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근데 원래 축구, 농구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엄청 학창 시절에 운동을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운동을 많이 하는 거랑 별개로 이미 저는 고등학생 때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1시간도 사실은 화장실을 안 가고 못 견디는 그런 기간이 꽤 됐었고, 그렇게 약간 저의 건강에 이상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만성적인 질환이 있고, 그래서 소화도 잘 못 시키는 것들도 많고 항상 힘들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더 생각의 영역으로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아까는 제 몸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몸을 느끼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고통도 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낄 때,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진짜 당장 이런 질환들이 암으로 발전해서 죽으면 어떨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더 평균적인 시간보다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또래에 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셨네요. 자기 몸을 관찰하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어떤 질환이나 우리가 불편함이 몸에 발생했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이 부정적 생각을 어떻게 핸들링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히려 이상 증세가 좀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더 나름대로 제 삶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냥 건강했으면 하지 못했을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 거고, 내가 이 상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에 집중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조금씩 하면 더 위안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난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까 전립선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전립선염을 만성적으로 알아가지고 화장실에 항상 자주 가야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되게 코믹하게 등장을 하는데, 근데 내가 과연 이 증세가 없었다면 저 사람의 심리와 또 그 사람의 심리를 둘러싸서 그 밀란 쿤데라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느꼈으면 이것도 내 삶에 어떤 플러스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감정과 싸워야 되는 그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철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인생에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옳은지 우리는 모르는데 대신에 대략적으로 한 중간 정도 오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 것 같더라, 이 정도의 의견을 내놨었는데, 모든 감정들도 다 과하면은 안 좋고 그렇다고 엄청 부족해도 안 좋은 거고 한 중간 정도가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게 들 때 한편으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몰아내려고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중용의 개념을 적용해보면 그것도 아예 없으면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 반응만 보이기보다는 내가 화가 난다, 화가 아예 없으면 그거는 이제 비겁한 불종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도 무언가 역할이 있을 거야, 근데 다만 지금은 과한 것 같으니까 좀 다듬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다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후쌤께서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스토아 철학, 또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계속 본다면, 거기에 내 정신적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 어차피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을 실제로 먹고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약간 감정 컨트롤에 도움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철학적 관점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몸이 건강한 쪽,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환자들한테 조금 더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시하다 보니까 사고방식도 뭔가 이렇게 티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스토아 같이 그거 이제 거리를 둬라,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있지 바깥은 못 바꾸니까 어차피. 그래서 좀 내면에 집중하는 목적 자체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상황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오래 머무르면 이게 다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몸을 병들게 하니까. 저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철학을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몸에도 마음에도 더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류의 철학은 예술 작품처럼, 그러니까 때로는 비탄 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끼면서 어떤 아름다움 같은 걸 느끼듯이, 삶의 비탄, 뭐 죽음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이나 소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게 또 삶의 다양성을 더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듯이, 그런 철학은 그렇게 일부의 역할 정도 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일반 철학을 우리 삶에 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